2023년 12월 갑자월 갑목일주 운세 1. 갑목일간. 갑목은 양목으로 곱게 뻗은 나무나 숲을 상징한다. 갑목은 봄의 시작인 초봄을 나타내며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갑목일간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즉흥적이고 리더십이 있으며 명예와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집이 세며 마무리에 약한 면이 있다. 이 또한 갑목은 병화와 잘 어울리며 병화는 갑목에게 생기와 활력을 준다. 반면에 개수와는 잘 맞지 않으며 개수는 갑목의 강함에 압박을 받고 갑목은 개수의 소심함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2. 개묘년 갑목일간 운세 1. 개수와 묘목. 개수는 음수로 흐르는 물이나 이슬을 상징한다다. 또한 묘목은 양목으로 꽃봉오리나 새싹을 상징한다. 개수와 묘목은 오행관계에서 상생의 관계에 있다. 즉 수생목은 물이 나무를 살리고 자라게 하는 것으로 개수가 묘목에게 필요한 수분을 제공하여 묘목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 2. 개묘년 갑목일간은 물과 나무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그들은 개수의 도움으로 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묘목의 강인함으로 개수의 부드러움을 보완한다. 그러나 개수가 묘목을 너무 보호하거나 억압하면 묘목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개수가 묘목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수와 묘목은 서로의 공간과 자유를 존중하고 적절한 지지와 도전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개묘년 갑목일간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개묘년 갑목일간의 자세한 운세는 검색란에서 블로그 또는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참조할 수 있다. 갑자월 갑목일간 12운성은 목욕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목욕은 실제로 목욕을 한다는 뜻으로 몸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기운이다. 이 때문에 어린아이의 경우 부모가 대신 목욕을 해주므로 목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다.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호기심, 매력 발산, 프로정신, 감정의 기복으로 본다. 이 시기가 사춘기의 시기가 되므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고 감정의 높낮이에 있어 기복이 심한 시기이다. 12월에 정인이 목욕지에 놓이기 때문에 사주 구성이 관인상생 구조이면 크게 발복하는 운세이다. 갑신일주, 갑자일주, 갑진일주. 갑자월에 발현한 장성살은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을 상징하는 글자로 강한 힘과 권위를 가진 리더의 역할을 의미한다. 장성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삼합에서 중심이 되는 좌우묘의로서 기가 강하고 주도적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일을 주동한다. 간절히 염원하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길살의 도움으로 권위와 지위가 상승한다. 또한 총명하고 용맹하며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업무에 적합하다. 직장이나 조직에서는 총괄 업무를 맡고 권한을 부여받는다.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며 가족에 대해 의무와 책임감을 가진다. 12월 일주별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갑신일주. 천간 갑목과 지지 신금으로 이루어진 일주로 갑목은 봄의 나무를 상징하며 신금은 가을의 금속을 상징한다. 갑신일주는 봄의 나무가 가을의 금속에 뿌리를 내린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갑목이 일지에 신금 편관을 깔고 앉은 일주로 강한 리더십과 현실 개혁을 추구하는 성격이다. 갑자월 운세. 한갑목은 봄의 시작인 초봄을 상징하며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갑목은 자신을 치는 편관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갑목은 수기운의 중재와 지원이 필요한 형국이다. 2월운에서 비견인 갑목과 정인인 자수를 만나면 갑신일주의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비견은 자신과 같은 성질의 사람을 의미하며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비견은 서로에게 경쟁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협력하고 도와주기도 한다. 월운에서 만난 갑목은
갑목일간과 비견 관계이므로 갑신일주는 같은 갑목인 사람과 친분을 맺거나 함께 일하거나 공부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갑신일주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며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비견은 자신의 힘을 나누기도 하므로 갑신일주는 비견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분명히 하고 너무 많은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정인은 존친인 모친의 야무지고 인정 어린 사랑을 의미하며 예의와 품위를 갖춘 느긋한 태도와 학문에 온 정신을 기울이는 고상한 태도를 의미한다. 게다가 자수는 갑목에게 정인이 되므로 갑신일주는 자수인 사람과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한 자수는 갑목의 편관을 풀어주고 신금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갑신일주는 자수의 영향을 받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인은 너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황을 좋아하므로 갑신일주는 정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월운에서 비견인 갑목과 정인인 자수를 만나는 갑신일주는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추구하고 친구나 동료 친어머니와 같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갑신일주는 자신의 힘과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추천한다. 세갑자월 동절기에 갑목일주는 병화 또는 정화와 경금이 원국에서 투출하면 매우 유리한 월이 된다. 병, 정화가 없고 경금만 있으면 허사가 된다. 사신자수국은 지지반합의 한 종류로 신, 자가 합을 이루어 수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변에 도움을 주는 세력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반합의 경우는 신자 또는 자진의 수국을 말하며 반합국을 이루게 된다. 물론 다른 삼합과 마찬가지로 합이불화, 합이불합 등이 사주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서 수기가 본인 사주에서 희, 용신 등 길신이면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직장 정인운은 학문과 예의를 상징하므로 직장에서는 자신의 전문성과 품위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존친인 친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하므로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느긋하고 고상한 태도를 의미하므로 직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재물 정인운은 수기운이기 때문에 재물운은 적당히 유입된다. 하지만 정인운은 고상하고 절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재물을 낭비하거나 탐욕스럽게 쫓지 않는다. 또한 학문과 예의를 상징하므로 재물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품위를 높이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취업준비생 정인운은 학문과 예의를 상징하므로 취업준비생에게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또한 친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하므로 취업준비생에게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원과 격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에게는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성운은 따뜻하고 인정 어린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정인운은 학문과 예의를 상징하므로 이성운은 자신과 비슷한 학력이나 성향을 가진 이성을 만날 수 있다. 게다가 이성운은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관계를 유지할 수 좋은 월이 될 것이다. 갑자일주. 갑자일주는 천간 갑목과 지지자수를 두고 있는 일주이다. 갑목은 봄의 나무를 상징하며 자수는 겨울의 물로 갑목이 자수를 뿌리로 삼아 성장할 수 있는 일주이다. 또한 갑목은 신금의 통제, 관리를 받기 때문에 갑신일주는 스스로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또한 강한 리더십과 이상을 품고 사회적인 활동에 관심이 많은 일주이다. 계묘년 갑자월 운세. 한갑목은 큰 나무를 상징하며 자수는 겨울의 찬물을 의미한다. 갑목은 자수로부터 생조되어 기운이 강하고 활발하다. 따라서 갑목은 자신감이 높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며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있다. 이 한편 자수는 어둠과 신비를 상징하며 갑목에게는 정인의 역할을 한다. 정인은 일간의 힘을 증진시키고 재물운과 인연운을 좋게 해준다. 즉 자수는 갑목에게 온화하고
수용적인 성향을 부여하며 직관력과 철학적인 사고를 갖게 한다. 3위 시기의 갑목과 자수의 조합은 비견과 정인의 관계로 일간과 지지가 서로 다른 오행이고 음양이 같은 간지이다. 여기서 비견은 일간의 경쟁력과 독립성을 의미하며 정인은 일간의 양육력과 협력성을 의미한다. 내갑자일주는 비견과 정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단점은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아서 인간관계나 재물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갑자일주는 월운에서 갑목과 자수를 만나면 12운성은 목욕이 된다. 목욕은 반복과 노력을 의미하며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분야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 목욕은 또한 청소와 정리를 의미하므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유리함이 있는 월운이 될 수 있다. 갑자일주에 탑재된 도화살이 월운에서 또 들어오면서 도화의 기운이 강해지면 일간의 힘이 약해지고 월지의 힘이 강해진다. 이는 일간의 본성과 월지의 환경이 상반되어 내면과 외면의 갈등이 심해진다는 의미가 된다. 도화살의 운세는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월지의 힘이 강해져서 환경에 잘 적응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융통성과 적응력이 뛰어나다. 단점은 일간의 힘이 약해져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자신감과 주관이 부족하며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도화살의 운세는 사주팔자의 구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즉, 일간이 신강하고 도화살의 기운이 강해지면 일간의 힘이 조절되고 월지의 힘이 보완되어 균형이 잡히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반대로 일간이 신약하고 도화살의 기운이 강해지면 일간의 힘이 압도되고 불균형이 심해지고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도화살의 운세는 대운과 연관되어 원국에서 좋은 대운을 만나면 도화살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만약 원국에서 나쁜 대운을 만나면 도화살의 단점이 부각되고 장점이 무색해질 수 있다. 갑진일주. 갑진일주는 일간이 갑목이고 일지가 진토로 이루어진 일주이다. 갑목은 봄에 생동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고 진토는 물기가 많은 비옥한 흙을 의미한다. 따라서 갑진일주는 봄의 뜻이 잘 실현되는 일주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형국이라 세상살이가 원만한 일주이다. 갑진일주는 12운성 쇠에 해당하며 자신의 기운이 강하고 명예욕과 승부욕이 강하다. 갑진일주는 편재적 성향이 강하고 재고귀인에 해당하여 재물운이 좋다. 갑진일주는 호기심이 많고 우두머리가 되려는 성향이 있으나 용두사미가 되기 쉽다. 갑진일주는 백호살에 해당하여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계묘년 갑자월 운세. 일추운 동절기 속 월운에서 비견인 갑목과 정인인 자수를 만나면 먼저 갑목은 갑진일주의 일간과 같은 비견이므로 자신의 주체성과 적극성이 더욱 강해진다. 자수는 갑진일주의 지장간에 있는 계수와 같은 정인이므로 자신의 인성과 지지력이 더욱 강해진다. 이러한 조합은 갑진일주에게 유리한 조합으로 자신의 능력과 비전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하지만 비견과 정인이 과도하게 작용하면 자신의 명예심과 고집이 너무 강해져서 남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현실 감각을 잃거나 자만심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갑진일주는 이러한 운세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남의 도움을 받을 줄 알고 유연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 한편 갑자월에 월운에서 자진수국이 되면 자수는 갑진일주의 지장간에 있는 계수와 같은 정인이므로 자신의 인성과 지지력이 더욱 강해진다. 자진수국은 강한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므로 갑진일주의 갑목에게 생기를 주고 진토에게는 윤택함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갑진일주에게 유리한 관계로 자신의 능력과 비전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하지만 자진수국이 과도하게 작용하면 갑진일주의 명예심과 고집이 너무 강해져서 남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현실 감각을 잃거나 자만심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갑진일주는 원국에서 병화 또는 정화와 경금이 원국에서 투출하면 매우 유리한 월이 된다. 만약 병, 정화가 없거나 또는 경금만 있으면 실속이 약한 허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운세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남의 도움을 받을 줄 알고 유연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갑자월에 수기가 원국에서 길신이 용신 등이면 운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직장, 취업준비생 인성운이 좋으면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업무 능력이 인정받으며 승진이나 연봉 인상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특수한 분야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경쟁력이 높아지고 취업이나 이직에 유리할 수 있다. 갑진일주는 명예욕과 추진력이 강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빛나는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직업이나 인간과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는 직업이 어울린다. 재물은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자신의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즉, 자기 분야에서 재능이 많고 깊은 생각과 사업 수완이 있다. 갑진일주는 본인이 직접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관을 중시하는 성격이다. 따라서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좋다. 또한 갑진일주는 진취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리더로서 재물 창고를 가진 귀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장점을 살려 사회적 명예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연애운 상대방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애정과 신뢰가 깊어진다. 갑진일주는 화개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강렬하고 매혹적인 매력과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명예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의처증이 심한 면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유연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갑인일주, 갑오일주, 갑술일주. 한갑자월에 발현한 제살은 감옥에 갇힌다라는 의미로 수옥살이라고도 부르며 몸이 한 곳에 묶이는 것을 나타낸다. 제살은 감금, 소송 등과 같은 사고, 구설수가 자주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제살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영향을 받아서 힘든 상황에 처하거나 자신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 남의 눈에 거슬리거나 비난받는 경우가 많다. 제살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주에 따라서 장점도 있다. 제살이 있는 사람은 큰 사건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거나 남들보다 더 엄격하고 규율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능력이 있다. 제살은 군, 검, 경찰, 변호사, 판사 등의 직업에 적합하다. 제살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을 해야 하며 게으름에 주의해야 한다. 제살은 땅과 관련된 기운이므로 땅과 관련된 운과 방향을 찾아야 한다. 또한 제살은 타인에게 압도당하거나 감금당할 수 있는 불안한 살로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총명하고 지혜가 출중하고 분석력과 비판력이 뛰어나다. 제살이 있는 사람은 위험한 상황이 다가와도 침착하게 대처한다. 갑인일주, 갑목일간이 일지의 인목을 보고 있는 형상으로 독보적이며 자존심, 경쟁심이 대단하고 더욱이 청운의 충목동량이니 매사주도적으로 행동하며 앞길을 헤치는 자력갱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주이다. 계묘년 갑자월 운세. 한갑목은 천간의 첫 번째 글자로서 우두머리를 상징하고 자수는 12지지의 첫 번째 글자로서 시작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두 오행이 만나면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사업이나 취업, 시험의 준비 또는 새로운 계획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두 갑목은 봄에 왕하고 자수는 겨울에 왕한다. 따라서 이 두 글자가 만나면 계절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갑목은 자수에 의해 쇠약해질 수도 있으므로 건강이나 재물에 주의해야 한다. 세갑목은 비견이고 자수는 정인이다. 따라서 이 두 십신이 만나면 자신의 정체성이나 소신을 확립하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비견은 나의 경쟁자이고 정인은 나의 도움자이다. 따라서 이 두 글자가 만나면 협력과 경쟁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비견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정인은 자신의 장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갑자월의 일주공망은 일주가 자신의 십신과 합궁을 이루어서
일주의 힘이 약해지는 현상으로 매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또 한편 갑자월 동절기에 갑목일주는 병화 또는 정화와 경금이 원국에서 투출하면 매우 유리한 월이 된다. 병, 정화가 없고 경금만 있으면 허사가 된다. 만약 수기가 원국에서 길신이, 용신 등이면 운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직장 취업 준비생 갑인일주는 시작에 힘과 리더십이 강한 일주이다. 인성운이 좋으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동료와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 갑인일주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성운이 좋을 때는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갑인일주는 사회복지, 교육, 예술, 인문학 등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재물은 갑인일주는 식신생재의 구조로 자신의 실력과 재주로 재물을 취하는 능력이 있다. 인성운이 좋으면 편재의 기운이 잘 작용하여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활동 반경을 통해 큰 재물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편재는 봉사심과 기획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성운이 좋을 때는 자신의 재물을 사회에 환원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 갑인일주는 비견의 기운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자신감이 과하고 경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성운이 좋을 때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쟁자와의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성운 갑인일주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자존심이 강한 일주이다. 이 시기에 매력적이고 활발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이상형과 잘 맞는 상대를 찾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기혼자이면 배우자와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갑오일주. 갑오일주는 목화의 기운이 강한 일주로 활발하고 열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지에 상관이 있으므로 재능과 기술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일을 잘한다. 그러나 상관은 관직과 재물에 상처를 주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갑오일주는 인성운이 왕하면 신약을 보완하고 상관의 과도한 기세를 억제해 줄 수 있다. 계묘년 갑자월 운세. 갑오일주는 갑목에 오화상관을 깔고 앉은 일주로서 화기운이 강하고 외향적이고 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절기에 월운에서 비견인 갑목과 정인인 자수를 만나면 그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갑목은 자신과 같은 목기운이므로 자신감과 활력이 높아진다. 비견은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관계이므로 새로운 도전이나 창의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갑목은 또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운이기도 한다. 하지만 비견은 자신의 이익과 상충하는 상대와의 경쟁이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너무 고집스럽거나 독선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견은 또한 자신의 성격이나 스타일을 바꾸거나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관계이므로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 한편 자수는 갑목의 정인이므로 갑목의 활동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기운이다. 정인은 자신의 재능이나 지식을 쌓고 교육이나 학습에 유리한 기운이기도 한다. 자수는 또한 갑목의 화기운을 물로 식혀주고 갑목의 목기운을 물로 적셔주는 역할을 하므로 갑목의 활력과 에너지를 조절하고 갑목의 성장과 번영을 돕는 기운이기도 한다. 새갑오일주는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발휘하고 새로운 도전이나 창의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한편 자신의 재능이나 지식을 쌓고 성장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운세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상충하는 상대와의 경쟁이나 갈등을 피하고 자신의 활력과 에너지를 잘 조절하고 자신의 의욕과 자신감을 잘 유지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편 갑자월, 갑오일주는 좌우충으로 각각 제왕끼리 수극화하면서 상충하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변덕이 잦을 수 있다. 또한
극심한 변화를 요구하는 성향을 가진다. 왜냐하면 자오충은 수화충으로 물질적인 요소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마찰과 대립의 성향이 강하다. 정신적 측면에서는 불안정성을 나타낸다. 수기운과 화기운의 정점에 위치하는 양극단의 강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 서로 대립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쪽도 분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충이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질병으로는 심장과 신장과 같은 내장기관과 생식기 또는 배설기관과 같은 부위에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오충은 물과 불의 관계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절기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섯갑자월 동절기 한가운데 간목일주는 병화 또는 정화와 경금이 원국에서 투출하면 매우 유리한 월이 된다. 병, 정화가 없고 경금만 있으면 허사가 될 수 있다. 만약 갑자월에 수기가 원국에서 길신이 용신 등이면 운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직장 갑오일주는 언변이 뛰어나고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 시기에 이러한 장점을 더욱 발휘할 수 있으며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윤택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갑오일주의 단점인 끈기 부족이나 현실성 부족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일에 대한 성과도 좋아질 수 있다. 게다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승진이나 연봉 인상 등의 기회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인성운이 좋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타인을 무시하거나 과시하는 것은 금물이다. 항상 겸손하고 예의를 지키는 태도를 유지해야 더 좋은 운세를 맞이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 갑오일주는 자신의 재능과 표현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군이 어울립니다. 즉, 자신의 적성과 장점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등에서 자신의 매력을 잘 어필할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인맥을 잘 쌓고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성운이 좋다고 해서 취업 준비에 대한 노력이나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타인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항상 열심히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협력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재물운 갑오일주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고 인색한 편이다. 인성운이 좋으면 이러한 성향을 조절할 수 있으며 재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성운이 좋으면 재물을 벌거나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데에도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인성운이 좋은 갑오일주는 재물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인성운이 좋다고 해서 재물에 집착하거나 낭비하거나 탐욕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항상 절약하고 공정하고 후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성운 갑오일주는 매력적이고 화려한 사람이 많으며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 인성운이 좋으면 이러한 장점을 더욱 빛낼 수 있으며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인성운이 좋으면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인성운이 좋은 갑오일주는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안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인성운이 좋다고 해서 이성에게 바람을 피우거나 놀리거나 속이거나 배신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항상 충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 갑술일주. 갑술일주는 편재를 일지에 깔고 있으므로 재물을 취하는 능력이 뛰어난 일주이다. 그러나 재물을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능력은 부족한 편이다. 갑술일주는 말재주가 좋고 순발력이 뛰어나며 자신감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내심이 부족하고 변덕스럽고 자기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계묘년 갑자월 운세. 일비견은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이나 친구를 의미한다. 비견은 협력과 경쟁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비견을 만나는 갑술일주는 친구와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기회가 많아진다. 하지만 비견은 나와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서로의 장단점이 겹치거나 충돌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견을 만나는 갑술일주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한다.
또한 비견은 나의 힘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과도한 자신감이나 욕심으로 인해 오만하거나 거만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 정의는 존친인 모친의 사랑이나 학문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정의는 나의 내면을 풍요롭게 해주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의를 만나는 갑술일주는 학습이나 자기 개발 또는 연구에 흥미를 갖고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감정적인 위안이나 지지를 제공한다. 3. 시기에 가족이나 친지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정인은 나의 활동성이나 도전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인을 만나는 갑술일주는 너무 편안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도전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사결론적으로 월운에서 비견인 갑목과 정인인 자수를 만나는 갑술일주는 친구와의 협력과 경쟁, 학문과 가족의 사랑과 지지, 자신감과 겸손, 안정과 도전 등의 양극단의 기운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기운을 잘 조화시키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갑술일주의 운세를 더 좋게 할 수 있다. 한편 갑자월, 동절기의 갑목일주는 병화 또는 정화와 경금이 원국에서 투출하면 매우 유리한 월이 된다. 병, 정화가 없고 경금만 있으면 결실, 결과가 미약하여 허사가 될 수 있다. 만약 갑자월에 수기가 원국에서 길신이 용신 등이면 운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직장운 인성운이 좋은 갑술일주는 직장에서 학습이나 자기 개발에 흥미를 갖고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감정적인 위안이나 지지를 제공한다. 인성운이 좋은 갑술일주는 직장에서 가족이나 친지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정인은 나의 활동성이나 도전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인을 만나는 갑술일주는 너무 편안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도전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사결론적으로 월운에서 비견인 갑목과 정인인 자수를 만나는 갑술일주는 친구와의 협력과 경쟁, 학문과 가족의 사랑과 지지, 자신감과 겸손, 안정과 도전 등의 양극단의 기운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기운을 잘 조화시키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갑술일주의 운세를 더 좋게 할 수 있다. 한편 갑자월, 동절기의 갑목일주는 병화 또는 정화와 경금이 원국에서 투출하면 매우 유리한 월이 된다. 병, 정화가 없고 경금만 있으면 결실, 결과가 미약하여 허사가 될 수 있다. 만약 갑자월에 수기가 원국에서 길신이 용신 등이면 운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직장운 인성운이 좋은 갑술일주는 직장에서 학습이나 자기 개발에 흥미를 갖고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감정적인 위안이나 지지를 제공한다. 인성운이 좋은 갑술일주는 직장에서 가족이나 친지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갑술일주는 너무 편안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도전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즉, 직장에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재물운 인성운이 좋은 갑술일주는 재물운이 안정적이고 꾸준하다. 인성운은 자신의 재물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재물을 얻는데 소극적이지 않고 적절한 투자나 절약을 통해 재물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인성운은 자신의 재물을 낭비하거나 탐욕스럽게 쓰지 않고 필요한 곳에 쓰거나 나누는데 도움을 주면서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성운 인성운이 좋은 갑술일주는 이성운이 풍부하고 다채롭다. 자신의 이성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성과의 관계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감정을 나누고 신뢰와 이해를 쌓을 수 있다. 한편 자신의 이성을 유혹하거나 화해시키거나 재미있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잘 조절하고 이성의 마음과 행동을 잘 존중하고 이성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킬 수 있다.